자, 과연 어떤 암구를 얘기할 것인가? 김대한 어떤 암구를 할 것인가? 자, 보자. 그러면 지금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빨리 마무리 해봅시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 아니 이거 하고 개념 하고 너네 마플 그 터프 질문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진도 해야지. 진도 안 하면 숙제 어떻게 돼요? 자, 자, 뒷부분 질문. 20, 30. 생각보다 의외로 18번이 괜찮았어? 유석이 18번 괜찮니? 18번에 3입니다. 3. 자, 18번 간단히 좀 얘기하고 할게요. 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미쳐버리겠네. 자, 여기서 fx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 자, 그랬을 때 a,1에서 뭔가 이제 했을 때 그거의 무게중심보다 각 좌표의 합의 3을 나눴을 때 그게 무게중심 좌표, x좌표, y좌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접선의 방정식,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f't를 적어줘야 되겠죠. f't 적고 그리고 x-t 적고 그리고 t제곱 더하기 2t 빼기 4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런 상태에서 결국 뭐야? 얘가 뭐를 지난다 했어요? a,1을 지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식을 정리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2a 더하기 5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자 봐봐. 그럼 여기서 하나가 a,1이야. 근데 다른 하나는 뭔지 모르지만 알파, 베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거야. x좌표는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2a가 된다는 거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 자리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 x좌표가 뭐라 했어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3,8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20번을 한번 볼까요? 근데 20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자, 20번은 봐봐. 여기서 P라는 점이 t,t제곱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러한 삼각형은 자, 요 x절편만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x절편. x절편 찾으려면 뭐만 찾으면 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얘가 어디에서 접해? x제곱에서 지금 접하는 상태. x제곱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태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2t야. 그러면 2t 그리고 x-t 더하기 t제곱. 자, 그럼 y는 2t x 빼기 t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가 2분의 t,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2분의 t, 0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t, 0 되는 상태니까 여기 가로의 길이는 뭐야? 2분의 t, 세로의 길이는 뭐다? t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림에서 항상 엄청 많이 하는 게 뭐야? 하나는 y는 x제곱인데 하나는 y는 루트 x 줬겠죠?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잖아. 역함수 관계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있어? 정사각형이 돼 있는데 이 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y는 x 대칭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t제곱, 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된다? t-t제곱. 얘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된다는 거지. 여기 x좌표에서 요거 x좌표 빼주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잖아. 그러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나왔네?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넓이가 되겠네? 그럼 그게 GT야? 정사각형이 GT, 아래가 FT. 그래서 그 식 대입하면 이제 극한 구하는 기본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P라는 점을 줬으니까 시작점 기준을 준 거야. 그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찾아서 X절편 찾고, 그리고 얘가 역함수 관계.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함수 그래프 나올 때 로그 지수에서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역함수 관계라는 걸 통해서 점 하나 찾고 길이 찾고 바로 해주면 되겠죠. 혹은 뭐 이게 잘 안 보인다 싶으면 여기서 대각선 길이를 찾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넓이를 찾아도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요. 자, 그래서 뭐 22번은 마플 교과서에서도 많이 있던 문제죠. 계산이 더럽지만 계산을 하면 돼요. 마플 교과서를 풀었다면 잘했겠죠. 아니, 어제 그거를 좀 많이 했구나. 그 15문제짜리. 그거 설명이 길어져서 이렇게 됐구나. 22번에 네. 맞다고. 내라 했잖아, 네. 네. 이렇게 했잖아, 네. 아? 똑같은 문제 찾은 거예요? 네. 그래. 시험지 좀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크게 다르진 않은데 약간 사관학교, 그리고 얘기하려 했어. 너네 어차피 고2 자이가 부교자 아니잖아. 그쵸? 근데 그래서 그냥 고3 자이 할 생각이에요. 어때요? 괜찮죠? 좋아요. 고3 자이 수투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땅땅땅. 자, 됐어요. 자,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고2 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고3 거 하는 게 훨씬 좋아 보여서 고3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한 사이트가 뭐야? 그거는 일단 나오면 무조건 일단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일단 무조건 가져와 보세요. 그게 부교재라고. 유석이는 뭐 특별한 사항 없니? 부교재 아직 뭐 별말 없지. 어차피 방학이라.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지만 미적은 자의로 안 할 거예요. 미적은 자의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옛날 그 킬러 문제를 안 낸다는 걸로 바뀌고 있잖아. 근데 자의는 그런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계속 킬러 없애겠다.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만 하겠다 해서 하고 있잖아. 그게 왜냐면 옛날에 이상한 문제들 너무 많이 냈거든. 그냥 소수 인원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의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 평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일단 할 거니까 일단 참고하고 있으세요. 막 1%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1%부터 킬러라기보다 뭐 사실 뭐 4%도 킬러고 이렇긴 한데, 그러니까 막 엄청 이상한 논리를 써야만 약간 좀 해는 그런 것들을 다 킬러라고 부르긴 하지. 자, 어쨌든 자, 우리 개념을 천천히 한번 먼저 하고 합시다. 친구들 미안해요. 왜냐면 설명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와,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천천히. 자, 우리가 증가감소, 그러니까 뭐 페이지로 치자면 198쪽입니다. 왜냐면 너네가 이걸 빨리 돌아와야 우리 시험 범위만 빨리 해야지. 한 바퀴 빨리 도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일단 상황 봐서요. 자, 한번 봅시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증가감소. 자, 우리가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x1, x2 이렇게 됐을 때, 자, fx1, fx2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증가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오른쪽 위를 향하면서 이렇게 이 정의대로 상황이 된다, 펼쳐진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감소함수는 얘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헷갈려 하는 내용이 뭐야? 자, 그러면 f'x가 그럼 증가함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f'x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 0보다 이렇게 크고
이러면 당연히 증가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예제들을 좀 항상 생각을 해두라 했죠. x세제곱.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건 아닌 거야. 우리가 y는 x세제곱을 보자.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증가함수예요, 아니에요? 맞네요. 뭐라고? 네. 뭐라 했어요? 맞네요? 맞아요. 그래, 맞아요. 자, 얘가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이 증가함수인데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얘가 이렇게 되는 함수는 여기에 등장 용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순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순증가함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이 없을 때 그거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함수는 당연히 증가함수가 되는 건 맞는데 이 증가함수가 모든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증가함수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극대극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괜찮은 예제가 있던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림을 한번 봤을 때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서 여기가 뚫렸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여기가 x좌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태승아, 자, 여기 부분은 극대야 극소야? 극소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여기가 지금 하얀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극대일 것 같아요. 극대라고요? 극대예요. 여기 뚫려 있어요? 보지 말고. 자, 여기서 자, 극대가 맞죠. 그럼 여기 부분은 이건 뭐예요? 여기에서 극소요. 자,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니까. 자, 여기가 극소가 돼야 안 돼? 돼요. 돼요가 뭐 되묻고 있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하라는 거지. 여기가 이렇게 여기를 극소인지 물어보려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구나. 이거 극소 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극대요. 극돼요? 네. 자, 네. 표정으로 봤어요. 극소요? 극소요? 자, 극대 극소 빨리 생각을 해봐. 뭐예요? 왜 극대라 생각한 거야? 그러면 극대가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개념이 생기네. 자, 잘 보자. 자, 여기 부분 보자. 자, 일단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두고 보자. 왼쪽. 정진아, 이거 극대 아니야? 아니야. 그쵸? 얘는 뭐야? 극소죠. 얘는 극소죠. 자, 극대 극소는 뭐라 했어요? 중요한 게 연속일 필요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방에서 제일 크면 극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점을 기준으로 어떤이기 때문에 이따만큼 할 필요가 없고요. 요따만큼만 돼도 돼요. 이 조만한 양쪽으로 했을 때 어떤 구간에 대해서 여기가 제일 크네? 그럼 극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조만한 구간을 잡았을 때 여기가 제일 작네? 극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흔히 오개념이 등장하기 쉽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뾰족하네? 얘는 극소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극값을 가지면 f'A는,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 얘는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극값을 갖는다는 건 극대 극소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미안하다. 미분 가능이 됐을 때. 가정을 내가 안 했네요. 가정을 안 했네요. 미안해요. 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극값을 했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런 상태를 좀 따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일단 기억을 해놔도 우리가 극대 극소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된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자. 여기서 그림을 너무 잘 그려놨죠? 204쪽을 한번 볼까요?
자, 204쪽을 보면 얘가 극대극소가 이렇게 나눠져서 그림이 잘 되어 있어요. 맞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극대극소를 따질 때, 그러니까 미분 가능인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미분 가능인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프를, 개형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 자,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 뭐야? 극대와 극소를 각각 갖는 상태인 거지. 그러면 이 극소 이렇게 된다면, 자,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라 했죠? 왼쪽 부분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뭐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다?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f'x를 구한 다음에 얘가 예를 들어 a에서 0이 됐어요. 그러면 이 좌우에서 얘가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를 따지라 했죠.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극대가 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얘가 극소가 되겠구나. 어떤 때? f'x가 a에서 0이 될 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요거에서 부호, 이거를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면 당연한 내용인 거죠. 그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 근데 도함수 부호가 무조건 바뀐다고 해서 극대극소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얘가 여기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든 이러한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극대극소 개념. 자, 그래서 책에서도 잘 얘기를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 했을 때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자, 예를 들어 fx라는 것이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 이러한 상태가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f'x를 구해보자. f'x를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9. 자, 그러면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해가지고 x 1, x-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f' 뭐야? 1하고 3에서 0이 되는 상태가 되겠구나. 그쵸? 자,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f'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걸 가지고 f'의 그래프를 가지고 f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 왼쪽에는 양수가 되겠구나. 그죠? 그럼 여기서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주면 점을 조금 찍어주면 좋아요. 얘가 1을 대입을 하면 1, 6, 9, 1이니까 11, 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3을 찍어주면 27, 54, 27 사라지니까 3,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해주고 문제에서 뭐 응용하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mx-2 더하기 1 좀 아래쪽으로 할까? 더하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 함수가 예를 들어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게 여기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연결을 시켜서 한 점에서 만나든 혹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한다면 대입해서 한 배씩 영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우리가 얘네들을 그래프를 미분을 하고 극대극소를 찾아주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하면 여기 변곡이라는 것도 뭔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프 개형을 따져주면 된다는 거지. 뭐의 부호가 바뀌네요? 뭔 소리야? F'의 부호가 바뀐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fx가 3차 함수야. 그러면 얘는 어떠한 경우에 극값을 항상 가질까? 근데 3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극대값을 갖고 극소값을 안 가질 수가 있나요?
극대값을 갖는데 극소값을 안 가져.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합니다. 3차 함수는 극대나 극소를 가지면 둘 다 같이 가져야 돼. 하나만 갖는 건 불가능해. 4차 함수는 봐봐. 4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에서는 얘가 f'x가 결국 0이 되는 그 점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f'x가 뭐가 됐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당연히 그 두 부분에서 극대와 극소를 나눠서 갖겠죠. 근데 f'x가 얘가 뭐 갖는 거? 중근을 갖거나 혹은 허근을 가지면 얘가 뭐가 된다? 극대 극소를 안 갖는 거지. 상황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4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4차 함수. 4차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당연히 이렇게 가지고 3번 꺾이면서 다 가질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극소는 2개를 갖는데 극대는 하나를 갖는 이런 상태죠. 그러면 극대를 갖냐 안 갖냐 이 상태를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f'x를 했는데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어. 하나가 중근을 가져. 그리고 중근과 한실근을 가져. 중근과 한실근을 가지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거 느낌 이해되니?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실근 하나는 알파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프라임에서 중근은 베타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도 있겠어요? 이런 경우 말고 3중근을 갖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4차 함수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2차 함수 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물론 여기를 뭔가 확대하면 여기가 뭔가 더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굳이 강조해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f'x가 결국 4차에서도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얘가 극대를 반드시 갖지만 자 여기가 중근을 갖고 실근을 갖고 혹은 3중을 가질 때는 얘가 항상 얘가 극대를 갖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3차 함수에서는 극대 극소를 가질 거면 둘 다 갖고 안 가질 거면 아예 안 갖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 자, 그래프 개형에 대한 정보가 이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219쪽 한번 볼까요? 219쪽. 자, 219쪽을 한번 보면 우리가 3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때 A의 범위를 찾아라. 그러니까 뭐다? f'x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 됐니? 근데 그 밑에는 뭐야? 극값을 갖지 않는다. 즉 판별식이 0이거나 음수가 되는 이런 경우를 따지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에서 일단 헷갈리기 쉬운 게 극대극소는 같이 갖는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3번도 보면 예제 3번을 한번 보자. 자, 예제 3번도 보면 여기서 뭐라 했어요? 4차 함수인데 그래서 극대값을 가질 때 이런 경우를 묻는 거야. 왜냐면 4차 함수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극대는 2개를 가질 수 있지만 극대는 하나 갖고 이러한 경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극대를 가질 때와 극값을 하나만 갖기 위한 이런 거에 대해서 범위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보다 무조건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극소를 갖는다고 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 보장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극대를 가질 때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면 반대인 경우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가 된다면 여기선 2번의 기준이 되는 건 뭐가 된다는 거야? 극소가 기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극소가 존재한다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225쪽 이런 마플 특강 한 번쯤은 꼭 읽어보세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라 해서 막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 내용. 상현이 대답을 잘해주네. 응? 병구점 어디서 나와? 그런 단어가 있다고? 그럼 네 마음대로 그냥 병곡점에 읽은 거야? 병곡점에는 단어 나와? 어디 나와?
아, 점이 나온다고? 1대2. 그러니까 그게 이거. 예전에 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228쪽 한번 볼까요? 228쪽 봐봐. 자, 이 예제 너네가 좀 많이 헷갈려 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데 프라임의 그래프를 주면서 f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맞니? 자, 기억을 봅시다. 마이너스 1과 1에서 얘는 증가한다. 왜냐면 f'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f가 증가하는 건 아니죠. 이런 게 5개념인 거야. 그치? 자, 니은 x는 0에서 극소를 갖는다. 즉 뭐야?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면 돼?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그게 극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되네요. 아, 그래서 맞는 거구나. x는 2에서 극소를 갖는다. f'이 극소를 갖는 거지 f가 극소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게 많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너네가 얘가 fx에 대한 그래프인가? 또는 f'x에 대한 그래프인가?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지. 자, 지금 예제 3번 빨리 해보세요. 예제 3번. 예제 3번 눈으로 보고 한번 해봐. 예제 3번, 즉 231조. 이걸 보고 그래프 개형이 바로 그려지는지 한번 보세요. 예제 3번 231쪽입니다. 231쪽. 자, f'이 마이너스 1에서 중근 같네. 그럼 어떻게 한다? f 입장에서는 그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x 세제곱 그래프 개형 이런 게 나와야 되겠구나. 근데 감소하는구나. 그러니까 감소하기 때문에 3, 4 제끼고 시작하면서 가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답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2번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3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것까지 딱 돼 있는 거지. 함수값 자체의 위치는 몰라요. 그래프 개형만 우리가 따질 수가 있다. 됐니?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조심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겠죠. 자, 예제 6번 요거 아까 그래프 기형 비슷한 거 준상이가 말한 이런 그림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자, 236쪽에 6번을 보면 자, 얘를 차함수 형태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차함수 형태로 만들어줘가지고 얘가 뭐다? hx의 극대를 찾으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1에서 중근을 갖겠죠? 차함수가. 그쵸? 왜냐면 f'-2랑 같고 그리고 f-2가 0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h를 기준으로. 그래서 얘가 중근 갖는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고차항 계수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15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보기가 있으니까 너네가 넣어봐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서 안 되는 걸 일단 제끼기도 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문제를 풀 때 해보기도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뒷부분을 한번 갑시다.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처럼 2차 함수, 제한된 범위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때 대략적으로 자, 항상 따져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A라는 점과 B라는 구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최대 최소를 찾을 때 당연히 여기에서 연속이고 그러면은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 최소값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양 끝점의 함수값을 비교해주고 뭐를 찾아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극대와 극소를 찾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 5개념 가지기 쉬운 게 극대가 뭔가 최대가 돼야 된다. 항상 그렇진 않죠. 그렇죠? 여기서 극대를 갖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양 끝 부분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수도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뭐 문제 생겼어? 자, 그래서 우리가 증강함수에서 여기 최대 최소 부분을 찾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오죠. fx가 x세제곱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주고 gx가 x 더하기 k 이렇게 줘요.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여기서 세실근을 갖고 싶어.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논리로 좀 펼쳤죠? 기억나십니까? 얘가 세실근을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치? 얘가 같을 때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해줘요?
자, 요거는 조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 개형을 대충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가 x 더하기 k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세개 간다 이런 식으로 해? 어떻게 했죠? 이거 아니었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설명해 줬었죠? x 더하기 k 기울기가 1인 걸 그리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약간 같다로 시작해서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k를 제외하고 넘겨. 그러면 y는 얘라는 함수야. y는 얘라는 함수에 교점 가지고 찾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그래프를 미분해서 했더니 극대와 극소를 가져서 이렇게 됐네. 그러면 뭐야? 얘가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얘가 2,3을 지나는 이러한 상태네. 그러면 y는 k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4와 3 4여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도 했었죠. 우리가 증가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fx 빼기 gx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fx와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fx 빼기 gx가 어떻게 되는 거? 예를 들어 hx를 이렇게 만들어. 차함수로 때려. 그쵸? 그랬더니 우리가 h2가 0이라는 걸 찾았어. 그런데 hx가 2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h'x가 항상 뭐야?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찾으면 얻을 수 있는 사실이 뭐다? x는 2에서 h는 뭐를 갖는다? 최소값을 갖겠죠. 최소값. 자, hx가 이렇게 되는데 h2가 0이야. 근데 x가 2 이상인부터 얘가 항상 증가해. 그쵸? 그럼 2를 기준으로 항상 올라가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럼 2에서 최소가 되겠구나. 이런 논리도 펼칠 수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예전에.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자, 이러한 내용도 있었고, 자, 얘가 정말 많이 나오기 좋은 문제죠.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점. 얘가 응용도 되겠죠. 4차 함수로까지도 응용이 될 거 아니야. 그쵸? 4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면서 상황에 따라서 4점 부분이면 여기 부분, 혹은 2점 부분이면 여기와 여기 윗부분 가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여기 부분이 나머지기 때문에 4점 위주로 말하긴 하겠죠. 극대 극소의 여기에서의 함수값의 차이. 기억이 좀 나십니까? 절대값은 일부러 안 한 게 너네 그냥 절대값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그쵸? 그 내용 그냥 끌어올리거나. 아니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 이거 바로 대답 나오겠지? 설마. 이거 오늘 1학년 수업에서 한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방금 봐서 알았어? 어제 딱 알았어. 어제 딱 알았어? 자, 그러면 상현아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 아니 다짜고짜 y축 대칭이 뭐 어쩌라고. 어디를 y축 대칭하는지가 나와야지. x가 양수. 그치. x의 양수를 y축 대칭하라 했잖아. 자, 그럼 얘는 올려요. 자, 환장한다 진짜. 자, 얘는 뭐다? y가 0보다 큰 걸 x축. 야, 나 이거 설마 해서 이거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진짜. 그럼 얘는 어떻게 해라? x, y 영수 얘를 x축, y축 대칭 둘 다 하라 했잖아.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야? x 절대값 더하기 y 절대값 얘가 1이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부분을 이렇게 대칭 해가지고. 그죠? 자, 얘는 당연히 알겠죠? 끌어올리는 내용. 그죠? 그래서 이거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예전 고1 때부터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통 여기 근데 대부분 이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끌어올려서 너네가 끌어올릴 때 미분 가능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 그치? 왜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얘를 끌어올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얘가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고 이런 상태거나 혹은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대값을 해도 미분 가능하지 않겠죠. 근데 얘가 예쁘게 올려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올려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선 극대극소 위주로 정확히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까 예제 뭐 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디인지 찾지를 못하겠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 터프 좀 한번 가봅시다. 너네 당연히 그거 풀었겠죠? 앞부분도 다 풀었겠죠? 188쪽 한번 보자. 188쪽 한번 펼쳐. 188쪽. 자, 188쪽을 보면 맞다? 316번에 요 2번 보이니? 자, 316쪽에 2번. 318쪽인가? 아니야. 316번. 자, 여기 발전 예제 보이죠? 자, 너네가 얘가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f'x의 절대값이 5 이하다 이러한 표현이 나왔다 하면은 평균값 정리를 좀 떠올리라 했잖아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자, 얘가 여기 단원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 풀 때 했겠지만 너네가 예를 들어 모고 같은 거 풀거나 나중에 됐을 때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 때 생각보다 평균값 정리가 잘 안 떠올 겁니다. 316번에 2번 풀었니 너네? 그러니까 여기 평균값 정리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지. 여기서 얘 어떻게 하면 되지? F'C 얘가 1-0분의 F1 빼기 F0. 근데 C가 어디다? 0과 1 사이 끝에 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 가지고 F' 이거의 절대값이 얘가 결국 뭐다? 5 이하라는 거를 이용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C가 됐지만 어쨌든 F'X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너네 1번도 잘했니? 1번이란다. 315번 요것도 잘 봐야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거 제대로 정확한 논리대로 풀었어? 자, 얘가 결국 x 더하기 1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그쵸? 근데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프라임 x가 뭐가 된다? 얘가 1 이렇게 된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 됐어요? 자, 근데 왜 여기가 무한대로 가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x 더하기 1 빼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얘가 2 되니까 여기 2 붙여주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 프라임 c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c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1과 x 더하기 1 사이에 있어야 돼, c가. 근데 우리가 x를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이 x가 c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풀었죠? 얘들아? 이렇게 했죠? 이렇게 안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 응? 약간 이렇게 했구나 해가지고 뭔가 한 건가? 내가 그거 하지 말라 했지. 저기요. 와,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최후 수단만 쓰라니까?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혹시나 해서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풀어야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의 단원에 있는 거야. 혹시나 해서 했는데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네. 됐니? 자, 왜 저렇게 푸냐고? 어디가 이해 안 돼? 어? 뭐가 이해 안 돼? 뭐가 이해 안 되는지 이해 안 돼. 야, 문제식이 얘잖아. 문제식이 얘니까 분모에
이런 모양을 만든 거야. b 빼기 a분의 f b 빼기 f의 a를 만든 거야. 그럼 얘는 사실 뭐 2니까 2를 붙여주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 부분을 보면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잖아.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는 f'c랑 같잖아. 평균값 정리가. 그러면 그 c가 a와 b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c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내지. 그럼 c도 당연히 무한대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f'c가 했지만 요 값으로 그냥 가져와도 된다는 거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1이니까. 됐어요? 이거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아유. 상현이 왜 찾아? 자, 우리 터프 문제 좀 보자. 156쪽 한번 보겠습니다. 156쪽. 자, 273번이요. 또? 274번에는 그냥 뭔가 이거 질문이 네. 그래, 이거 73, 74 일단 보자. 이 두 문제는 되게 괜찮은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74번 먼저 한번 보자. 너네 이거 이렇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274 빨리 문제 읽어보세요. 야, 무슨 아지르 스카노가 왜 나와 지금? 어? 선생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제 그거 먹고 뭐? 아니 그걸 안 했거든. 그때 먹었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아픈 거야. 가래가 계속 이거 좀 심각한 거야? 엄청 조금 쉬워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 이거 궁금해. 이거 먹어봤어. 좀 많이 아, 쉬어요. 먹어봤어. 도전을 해보는 거지. 가루약 같은 건가? 아니 그냥 비슷하게 같은 느낌이라. 잘 먹어. 근데 이거 가루채로 그냥 먹는 거 맞아? 물을 하는 게 아니라. 물에 타먹는 건데 그거는 잘못 섞인다고 싫은 거 같고. 근데 한번에 들어버리시네. 근데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엄청 싫다고 말씀드렸는데. 야 잠을 확 깨긴 하겠다. 잠 확 깨긴 하겠다. 한개더 가지고 있어요. 잘 먹어. 아 근데 맛있긴 하네. 아 맛있긴 한데. 자 보자. 274번. 자 이거 봐봐. 너네가 이 조건까지는 찾았을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말이 있죠.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낮은 차수. 이런 걸 물어보고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차수가 찾는 게 제일 핵심이야. 다른 건 단순 계산이니까요. 그쵸? 여기까지 했으면 봐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대충 0이야. 그리고 여기가 2라고 해보자. 얘네 둘이 같아. 그러면 일단 뭔가 롤의 정리를 좀 떠올려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얘를 좀 활용하는 거야. 자 너네 문제를 풀 때 이런 논리를 좀 꼭 써야 돼요. G'0이 1이야. 맞아요? G'1이 0이고 자 G2가 1이고 이렇게 되는 상태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상태야. 이해돼요? 여기에서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1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 이건 식 계산할 때 필요한 거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 상태인 거지. 됐어요? 그럼 얘가 올라갔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쵸? 맞나? 잠깐만 여기서 모든 그리고 조건 하나 더 있구나. 이걸 안 썼네. G1이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야. 자 이거 봐봐. 얘가 일단 올라갔어요. 맞아요? 올라가는 건 여기서 명확한 사실인 거야. 근데 1에서 뭐냐면 얘가 1이니까 여기쯤 된다고 해보자.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올라갔는데
내려왔다가 어디인지 모르는 얘에서 꼭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다시 올라가긴 해야 돼 무조건. 이 점에서 꼭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봐봐.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를 양수라고 적어요. 여기 양수. 그러면 어떤 상황이야? 얘가 어쨌든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러한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좋지만 그거 가지고 약간 그래프 개형이 추측이 될 때가 있던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가 F1이 G1이 4분의 1과 4분의 3 사니까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태니까 이 차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몇 차는 돼야 된다? 3차. 그래서 최소 차수를 원하니까 3차라 가정하고 시작을 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지. 됐니? 태승이 너무 고마워. 너무 맛있었다. 근데 맛있긴 하네. 맛있긴 한데. 물에 떠먹는 거예요. 원래 물에 오 아침에 가는 거 자, 그러면 273번 빨리 문제 좀 읽어보세요. 요거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 오답률 71.3이죠. 9월 모평, 평가원 문제죠. 평가원 문제. 자, 마플 273번. 자, 이건 되게 괜찮은 문제니까 1, 2분 줄 테니까 빨리 해봐. 다시 한번 풀어봐. 아이디어 떠올려보고 내가 어떻게 했나. 자기 풀이 보지는 말고요. 자, 그럼 설명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일단 fx가 당연히 4차, 5차 이런 건 안 되죠. 모든 양의 실수 이거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얘가 4차면 얘가 훨씬 빠르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3차 이하고 1차 이상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여기가 이 모양을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뭐를 갖고 있는 거야? 다 1을 갖고 있는 거야. 1은 양의 실수가 맞죠. 그러면 1을 대입하면 0, f1, 0. 그럼 당연히 f1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f1이 제로니까 x가 1이 아니면 얘를 6, x-1분의 fx 그리고 2,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뭐를 취해요? 양변의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 얘가 6이 되고요. 얘가 뭐가 돼요? 3을 곱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6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해서 얘가 뭐가 있나? 6이 된다는 거지. 둘 다 6이 갔으니까. 그러면 아 가루 계속 나오네요 목에서. 자 F'1이 6이라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F'이 6인 상태인데 자 근데 얘가 그러면 1차식이 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문제 첫 줄에 뭐라 되어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2차 한번 생각을 해보자. fx가 2차야. 그럼 x제곱 이렇게 주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 kx 이렇게 주는 거야. 자 그럼 F'1을 봅시다. 자 F'1은 2 더하기 k 이렇게 돼서 얘가 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F1이 뭐냐면 1 더하기 k 마이너스 2가 0이 돼요. 그럼 이제 k가 달라지죠. 모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몇 차일 수밖에 없다? 3차가 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3차인데 뭐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x 세제곱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고 얘가 1차고 2차가 이렇게 되고 3차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굳이 따지자면. 양의 실수를 여기 양수를 0 요쪽 주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림 자체로. 그래서 얘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fx 어떻게 하면 돼? fx를 x 세제곱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3 ax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주고 f1과 f'1 이용해서 나머지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거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을 하고 싶었던 문제는 76번입니다. 76번. 76번. 이러한 표현을 보고 자, 76번 한번 보자. 1번 줄 테니까 문제 읽어보세요. 자, 저 혹시 그럼 다른 학원에서 애들 졸려할 때 강제로 먹이니? 아, 근데 뭔가 형이 하나 떨어졌을 때부터 뭔가 재성 깨는 그래서 뭐 강제로 어떻게 했어? 지금 엄청 쉬워가지고 강제죠. 한 번에 들이키신 중 불량이라는데 강제죠. 지금 3개를 배웠어. 쌤이 처음 모을 때는 강제잖아. 난 기가 먹을 생각했어. 어쨌든 강제로 모르겠잖아. 강제로 모르겠어. 아이, 오해가 있었겠지. 자. 너무 졸려해가지고 지금 먹으라고. 그래 몇 개 더 채운 건가 유서가? 어제? 그래도 좀 했구나. 자 읽어보자. 276번을 보면 얘가 평행 이동한 거야. 근데 결국 뭐야? x가 마이너스 1에서 당연히 뭐야? 미분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fx를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적으로 뭐야?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이 대충 이렇게 돼서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 p, q 이동하는 걸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얘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게 하는 이 점으로 오면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이런 경우 이 점이 너네가 나중에 기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점이 약간 이쪽으로 세팅이 되도록 하는 문제들도 나와요. 왜냐면 그래야지 약간 이렇게 되면서 미분도 가능하게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아무 데나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점은 무조건 이런 점으로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런 점으로 가면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안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극대극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서로 평행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일단 떠올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부분에 관련된 거면 바로 요거 이렇게 자동으로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75가 좀 잘 안 됐나? 유성아? 75? 자, 75 잠깐 한번 보자. 75. 75 평가원이긴 한데 할만할 것 같아서 안 하긴 했는데, 자, 얘 75번을 보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는 무한대인데 하나는 0으로 간다는 거지. 그죠? 자, 무한대면 뭐를 결정해라? 차수를 결정해주면 되는 거고, 0으로 가면 그 함수값 같은 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에 의해서 fx가 뭐인 걸 찾는다? 3차라는 걸 찾는다. 그죠? 3차고 최고 그 극한값이 4니까 최고차한 개수까지 찾아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아래, 이 아래에서 좀 요거를 잘 봐주면 좋죠. 얘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뭐야? f 프라임 0이 얼마인 거? 일단 0인 거 찾을 수 있고, 요것도 좀 해주면 돼요. 좋아요. f 더블 프라임 0도 4다. 요걸 좀 알아주면 좋겠죠. 유서가. 이해되니? 이거를 f 프라임 자체로 이제 도함수를 생각한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f 더블 프라임 0은 뭐의 개수? 3차 기준이니까 x의 개수가 바로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유서가 이해돼요? 그런 내용을 좀 활용을 해주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좀 활용을 잘 해보세요. 꼭. 77은 어제도 했던 문제고, 78은 디귿 같은 거, 디귿만 좀 중요합니다. 디귿. x를 여러 번 곱해서 강제로 미분 가능하게 세팅을 해버리는 거. 이 논리 자체도 문제에서 꽤 많이 나와요. 이게 너무 오래된 문제죠. 2007년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거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모양이 훨씬 복잡해지겠죠.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 당연하죠.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너네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 이런 문제를 보고 와, 내가 2007년에 수능을 봤으면 100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어려운 문제였던 거야. 이제 문제는 계속 발전했던 거지. 그때는 이제 너네처럼 이렇게 연습 문제를 제대로 못 해본 상태에서 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그런 착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필러 중에 조경률이 가장 맞은 건 뭐였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 내 생각에 그런 문제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다. 1% 이하는 자, 여기 뒷부분 마플 특강 문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아까 우리 테스트에서 너네가 많이 틀렸던 거 보이죠? 1번, 2번 같은 거. 태승이 잘 봐야 된다잉. 응? 이거 막 2번에 디귿 같은 거, 너 이런 거. 그죠? 여기 이걸 해봤으면 아까 그걸 맞추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거 넣은 건데, 아니, 특강, 그럴 수 있어. 이제 보세요. 그죠? 지금 네. 보면 되죠? 네. 아, 그리고 여기를 좀 보면 좋더라고요. 162쪽 한번 볼래요? 162쪽. 자, 여기 부분 내용이 되게 괜찮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f 2k 빼기 x의 미분 가능 이렇게 돼 있죠. 자, 얘가 예제를 봐봐. fx랑 f 2k 빼기 x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함수가 어떤 관계예요, 사실? k의 대칭이라는 걸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 x랑 2k 빼기 x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k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야? k에 대해서 약간 대칭인 형태 뭔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해도 이 표현 자체가 여기 보면 평가원 문제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번 보세요. 2번. 2015년 3월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x는 k에서 대칭이 되도록 싹 세팅을 해놓은 gx를 주고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되고 싶구나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k에서의 미분값이, 도함수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칭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도함수값이 0이다. 그리고
주기함수에 대한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접선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96쪽 우리 한번 보실까요? 196쪽. 근데 태승이 오늘 남으면 되겠다. 오늘 남으면 되겠네. 부모님한테